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삼성전자 22조 수주 소식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AI 대장주, 전 세계 1위가 될 법한 이 대장주가 어떤 주식일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늘 굉장히 또 흐름이 좋았어요. 6%, 7%. 사실 최근에서야 22년도 이후에서야 이런 상승폭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과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3%만 올라도 사실 웬만한 저가형 스모캡 종목들의 연상 랠리와 같은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6%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승률은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상승률이라 보고 있고, 특히나 오랜만에 다시 7만원대를 뚫어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강한 상승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2조 7천억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 내용이 나왔죠. 사실상 원래 먼저는 어떻게 나왔었느냐, 보다시피 이 계약 상대방에 대한 요청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정보는 비밀 유지로 공시를 유보한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계약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을 공시하진 않았어요. 다만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지난해 매출 대비 약 8% 정도 해당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원래 엔비디아, AMD 등 어떤 기업에 과연 계약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이슈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갑자기 밝히죠. 머스크가 자신의 X를 통해서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22조 7조에 대한 이 계약이 누구다? 테슬라였다를 밝히게 됩니다. 특히나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거를 밝히면서 그냥 이게 삼성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삼성의 중요성, 보다시피 실질적으로 삼성이 계약이 $165 자체는 최소액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몇 배 규모라고 했기 때문에 2배, 3배만 가준다 하더라도 사실 100조 원에 달하는 규모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머스크,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야기한 게 뭘 이야기하느냐? 이번 계약의 중요성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최소액이 22조 설정이 된 거지, 정말로 몇 배라는 거는 사실상 2배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3배, 4배로만 넘어가기 시작하더라도 세 자릿수, 100조 이상의 기대 수익 실적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호재,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 탄력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급등했던 이런 종목들 보면은, 상한가 종목들도 보면 대다수가 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협력사들이 다 상한가를 가고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도 삼성전자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저점이다 생각하고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제가 늘 말하는, 오늘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최대 수혜주임에도 6%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의 이런 이 협력사,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은 몇 퍼센트 상한가가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오히려 우리도 삼성전자를 사도 좋지만 삼성전자 반사이익으로, 과거에 지금 SK하이닉스가 2~3배 오르는 동안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미반도체는 수십 배가 올랐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이 반사이익 흐름을 기대해보면서 관련 수혜주를 좀 사본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삼성전자와 함께 올라갈 만한 이런 두산 테스나가 될 수도 있고, 코아시스가 될 수도 있고, JMB가 될 수도 있고, UST가 될 수도 있고, 올라갈 만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 AI6가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될 것이고, 무엇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런 공시자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AI6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뭐다? 결국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자율주행용 AI 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맡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주행 차량에 관련되어 있다, 자율주행 차량이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자율주행 차량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게 지금도 보다시피 뭐 한다? 자, AI6 자체는 뭐 자율주행 차량 기능을 맡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테슬라가 현재 이 TSMC로부터 AI5 칩을 대마에서 우선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AI 칩 같은 경우가 이 AI5 칩 같은 경우가 2025년도 2026년도쯤에 이제 본격 생산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이제 이런 이 AI6 같은 경우는 2027년도로 넘어간다 보시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7년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가 양산되는 시점이다.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가 또다시 양산 기대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능만 보긴 어렵다고 보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오히려 확장성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와 로봇과 자율주행차에 충분히 사용하기엔 충분히 작지만, 이게 충분히 작다는 게 이게 지금 이 뉴스 기사 자체가 이제 그 외국 보도 자료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이 어정쩡하게 번역이 됐어요. 어쨌든 뭐다. 그래서 충분히 작다라는 거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작은 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은 어디나 사용 가능한 칩으로 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기에도 충분히 강력한 칩이 될 것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이 AI6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중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다시피 현재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AI 칩에 대한 이런 이 규모 계약 체결이 나올 때 AI가 그 이후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하겠다? 내가 사실 이게 뭐 재촉한다는 거겠죠? 그것이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을 극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그 허용이 뭐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속도를 가속화할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는 내가 언제든 현장을 방문할 수 있게 허용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AI5라는 것이 2026년 말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이렉트 바로 이거를 재촉했을 땐 2027년도로 보면 좋고, 이 2027년도가 본격적으로 뭐가 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옵티머스가 지금 출시가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2025년도까지 생산 계획이었지만 이게 이 미완성 상태로 지금 계속 남아 있으면서 2026년 초에 지금 어느 정도 일부 모델이 생산이 되고 본격적인 양산이 2027년부터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5년 내 몇 대 생산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2030년까지 월 10만 대라는 목표 자체도 아까 AI6의 이제 어떤 판매 연도와 사실 비슷하다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AI6 자체는 사용처 자체는 어쨌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일까요? 휴머노이드 로봇. 사실상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AI5로도 다 가능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뭐가 된다? 앞으로 이제 로봇 시장에서의 어떤 이 또 삼성전자의 그 호재성 기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중요한 거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은 거는 앞서 말했다시피 어쨌든 삼성전자는 위탁 생산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테슬라가 이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삼성전자는 주문 제작만 완료해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의 기술적 호재는 아니에요. 호재는 아닌데 이 위탁 생산을 통한 지금 뭐 한다? 낙수 효과를 지금 충분히 누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또 추가적인 반사익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떤 칩을 만든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칩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과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느냐? 이 로봇 관련되는 칩에 있어서 과연 필수가 무엇이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행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이 엮는 게 뭐예요? 최근에도 같이 엮는 게 로봇이라는 분야와
첨단 패키징이라는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서 같이 묶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런 고성능 MPU,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뉴럴 프로세싱 유닛 칩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런 칩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로봇 시장에 있어서는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첨단 패키징 시장이 앞으로는 급부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차세대 먹거리에서 첨단 패키징을 지금 로봇과 함께 낙점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전공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상대적으로 뒤처진 첨단 패키징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글로벌 전략 회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게 결국엔 뭐다? 첨단 패키징이라는 분야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와 함께 이런 테슬라의 투자 모멘텀과 함께 수주 모멘텀과 함께 눈여겨보는 거는 이런 패키징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기업들이 당연히 또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이 패키징 기술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패키징 기술을 삼성전자는 한 번에 다 묶어버리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턴키 서비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보통은 이제 개발, 생산 다 각각 나눠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뭐 한다? AI 반도체 고객 확보에 힘을 쓰면서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 고대역폭 메모리까지 전공정을 아우르는 턴키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칩 제조사를 이제 만드는 게 삼성전자의 지금 승부수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존에 여러분들 설계도 따로 맡기고 생산도 따로 맡기고 이런 패키징 시스템도 따로 맡기고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 번에 묶어버리면서 뭐 한다? 오히려 양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폭 단축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삼성전자의 이 패키징, 이 첨단 패키징 시스템, 첨단 패키징 관련되어 있는 이런 반사익 수혜주를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턴키 서비스와 함께 턴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이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턴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뭐가 되느냐? 바로 이제 정밀 검사입니다. 검사.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일단 여기서 이제 어쨌든 턴키 서비스라는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큰 리스크로 다시 떠오르는 게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패키징 검사까지 모든 거를 책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다? 이 품질 책임과 리스크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서 불량이나 성능 미달이 확인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이 턴키 서비스를 제공한 삼성전자가 전적으로 지게 되기 때문에 이 보다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밀 검사 서비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AI 칩, HBM 연동 패키지, 자율주행형 MPU 등과 같이 고정밀 테스트가 요구되는 분야에 특화된 검사 장비와 인프라를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이 테슬라 이제 AI6의 칩을 이제 위탁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여기서도 중요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검사 장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텍사스 공정에도 이제 첨단 패키징 장비들 이런 것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또다시 검사 관련되는 인프라 장비들이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후공정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며 그 테스트 솔루션 관련되는 반사에게 수혜줍니다. 실제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과거부터 이미 삼성전자와 가는 협력사죠. 그래서 삼성전자 협업 강화 시그널이라고 하면서 삼성 전량, 삼성 타깃, 후공정 턴키 밸류체인 완성 평가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와 후공정 분야 협업을 강화한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아마 삼성전자가 이런 쪽에 있어서 지속적인 수주 모멘텀이 오히려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검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반사익을 충분히 챙겨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오히려 급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네페스 아크라는 기업 자체가 이런 검사 장비만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 자체도 첨단 패키징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텍사스 공장에서 지금 당장에 이후에 이거를 모든 물량을 뭐 자체 내재화하기에는 초기에는 당연히 물량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아무래도 후공정 외주 기업에다 이거를 맡길 수밖에 없다 좀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네페스 아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턴키 시스템 관련된 대응력이 있죠. 패키징도 가능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플러스 테스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네페스 아크에다 일부 이제 외주를 맡기는 바로 이제 우선 배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또 네페스 아크의 엄청난 실적으로 또 연계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AI6에 있어서 반사익 수혜주를 찾고 싶다면은 네페스 아크를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